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발의 내용 좀 확인합시다. 발의 여러분 간단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전. 네. 여러분 발해라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좀 고구려에 나왔다라고 여러분은 한국인이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면 조금 애매해요. 네. 일단 공부하니까 우리 한국 사이트에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발해라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이 발해, 네, 이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발해라는 바다는요, 지금 이 바다, 여기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바다, 이걸 발해라고 하는데, 이 바다 이름이 현재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발해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진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불렀고요. 이 발해라고 부른 거는 당나라에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한국은 한국이라고 하면서 외국에선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 발해라는 이름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제 고구려가 우리 멸망을 했었죠. 우리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한반도에는 안동도보가 생겼지만, 우리 나당 전쟁을 통해서 안동도보를 쫓아냈고요. 당나라는요,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부흥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 내륙으로 강제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이 황허강 유역이라던가 이 양자강 유역보다는 주로 여기 외딴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 소수민족들 이렇게 지금 예를 뭐뱀 잡아먹고 막 염소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소수민족 있는 곳 지금의 베트남 지역으로 이 고구려민들을 상당히 많이 보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겠죠. 네. 하지만 또 이 북방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고구려 유민들도 상당히 적지 않았거든요. 이 고구려 유민들이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터지냐. 우리 여러분 지금 여기 오른쪽 지도를 보면요. 이 당나라의 영주라고 보이죠. 이곳에서 당나라가 계속해서 이 민족들을 압박하니까요. 이 민족들 중에 좀 힘이 센 민족이 거란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거란이라는 민족이 영주 지역에서 당나라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란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 틈을 타서 이 대조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간을 보고 있었던 거지. 이 거란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당나라가 거란 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틈을 타서 이 고구려 유민들을 데리고 이 고구려 땅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이 대조영이 대담하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조영이 이 틈을 타서 이 천문령 지역을 거쳐서 이 동무산으로 가서요. 698년, 우리 고구려가 멸망한 게 668년이니까 딱 30년 후죠. 이 30년 후에 이 동무산 지역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698년 열렸고요. 발해가 멸망하는 게 926년이니까 약 한 200, 200한 30년 정도 이제 존속했던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발해 주민 구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주민 구성은요, 기본적으로 발해는 고민들이 이제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이 지역에 여러분 상당히 많이 살았던 분이 지금 지도에도 보이는 것처럼 이 말가래들입니다. 사실상 이 말가래들은 고구려 시대 때 고구려에 복속해서 살던 애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구려랑 크게 사이가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네, 반농반목이라 그래서 농사도 짓고 유목도 짓는 우리 부여나 그런 애들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로 이제 대중이 아무래도 고구려 출신이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고구려인이 지배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대로 이 말간인들은 피지배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구려의 왕씨였던 고씨라던가 우리 발해의 대조영의 후예인 대씨들이 이 발해에서 지배계층 왕족이나 귀족에 올랐고 이 말갈인들은 사실상 조금 하위 계층에 머물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 이원적, 이원적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원적인 주민 구성을 보였다. 우리 단일민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바탕으로 발해가 과연 우리나라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선생님은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은 좀 공부를 좀 합시다. 네, 이런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주목한 사람은 바로 이 유득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득공, 유득공. 네, 유득공. 축구공 말고 유득공입니다. 유득공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선 후기에 정조시대 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숨겨져 있고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옛날 교과서 보면요. 항상 늘 통일신라, 통일신라 이러면서 신라만을 강조해 왔거든요. 유득공은 그거에 빡친 거예요. 아니, 신라는 남쪽에 있는 불완전한 국가에 불과하지 북쪽에는 더 큰 영토를 가진 발해가 있다. 근데 왜 발해의 역사를 무시하느냐?
발해의 대조영이나 발해에 살던 고구려 사람들이 다 우리 사람들 아니냐 이러면서 발해의 역사를 되살려야 된다. 그래서 발해를 고찰한다. 그래서 발해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버린 제국 역사라는 책인데 이를 통해서 발해의 역사가 굉장히 재조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이제 발해 여러 왕 보면 되는데 우리 대조영을 제외하고 3명의 왕 정도 보통 일단은 보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문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이 아예 문왕 전에 다시 첫 번째가 여러분 무왕이라는 사람이고요. 무왕이니까 싸움을 잘했겠죠? 네, 당나라랑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왕이고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나라랑 친하게 지냈겠죠? 문왕이고요. 마지막 선왕, 네,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전성기가 바로 이 선왕일 때입니다. 전성기. 이 무왕은요 기본적으로 당나라랑 싸우자라는 입장을 펼쳤고요. 실제로 당나라의 산둥 지방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싸우자 이게 입장이었고 이 문왕은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선생님이 산둥 지방을 공격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무왕의 이름이요 바로 여기 여러분 앞에 여기 지도에 보이는 여기 앞에 사료에 보이는 대문예, 그 다음에 여러분 무예라고 되어 있죠. 이 무예가 바로 이 무왕입니다. 무예가 뛰어나죠. 그리고 반대로 이 대문예는 문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왕의 동생인 대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면요, 당나라의 현종이 동생인 대문예를 시켜서 형인 무예를 공격하게 하는 장면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앞서서 보시면요, 우리 지도 말갈민족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말갈민족 중에 특히 힘이 셌던 애들이 바로 이 흑수말갈이에요. 흑수말갈. 얘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해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발해가 지들만 지배층하고 자기들은 피층하니까 얘네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발해가 이 흑수말갈이 당나라랑 연합을 해가지고요. 발해를 공격하려고 작정을 하게 돼요. 네, 발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발해 입장에서도 이 당나라랑 흑수말갈이 통하는 길을 끊어버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형인 무예가 무왕이 우리 동생인 대문예에게 당나라를 공격해 흑수말가 공격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동생이 따랐을까요? 동생은 대문예잖아. 문예. 네, 문예. 공부를 좋아하는 애다 보니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형님. 어떻게 당나라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 강력했던 고구려도 졌는데 라고 이야기해서 이 동생이 형 뒤통수를 치고 당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 형인 무왕이 빡쳐가지고 이 당나라의 이제 산둥지방이라 함은 어디로 가면 될까? 산둥지방이라 함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네, 산둥지방은 이 지역을 말이에요. 이 지역, 네, 발해가 있던 지역이 이쪽이죠. 여기를 수군으로 공격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네, 성공은 했지만 금방 또 철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무왕의 아들이 바로 문왕인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 때랑 달라요. 아버지 때 뭐 싸워봤자 크게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당나라랑 신라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수도를요, 이 중경에서 상경 위로 올리고요. 여기서 당나라랑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신라와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체제의 뒷받침을 받아서 이제 선왕이라는 왕 때는요, 이제 발해가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해동성국이라 함은 네, 바다 동쪽에 성공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거의 그 쩌리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발해는 이러고 있다가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맨 처음에 우리 거란 이야기 했었죠. 나중에 거란에 의해서 926년 멸망을 하고요. 발해의 이제 마지막 태자였던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해 밑에 있던 이제 당신은 신라가 멸망하고 이제 고려가 등장을 했죠. 이 고려로 망명을 하면서 발해 이제 뿌리가 이어지게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 태진화 할 때 태씨 있죠. 태씨가 발해 후손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보통 하기도 해요. 네, 태씨 또는 태씨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봅시다. 너무 자잘한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왕 밑에 우리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아서 삼성육부제를 만들게 되고요. 삼성육부라고 만들었죠. 근데 독특하죠. 충인이지의 신이라는 독특한 유교실 이름을 썼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 이 문화성의 힘이 그리고 중서성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 반대로 이 발해 같은 경우 이 정당성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정당성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정당성이라는 거는
정은 정치를 하는 당,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집인 이 정당성에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발해에서 가장 권력이 높았던 권력 기구였다 정도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